누군가에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 아시죠? 조금만 더 젊어 보이면 괜찮을 거야. 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늦었다. 내일이면 예뻐질 거야.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그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건 값싼 주사가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정숙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감정이 다시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설렘이라기엔 낯설고 욕망이라기엔 조용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그녀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었다. 복지관 서해실은 오후에 빛이 기울 때마다 희미한 먼지가 떠올랐다. 창밖의 나무 그림자가 종이 위로 드리워지고 그 늘어진 형태가 마치 서예를 배우러 온 사람들의 삶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이 흔들렸다. 정숙은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조금 주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 요즘 들어 손끝이 예민하게 떨렸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잘한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오늘따라 그 떨림은 어쩐지 의미를 가진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양기석은 서해실 한쪽 창과 가장 먼 자리에서 조용히 붓을 들고 있었다. 항상 그 자리를 고집하는 남자였다. 누군가 가까이 앉아도 그는 굳이 자리를 바꾸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반 박자 늦게 돌아보았다. 정숙이 처음 그를 인식한 것도 그 느린 속 때문이었다. 마치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 정숙이 그의 옆을 지나려 할 때 기석은 붓끝을 들여다보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그녀를 향해 옮겼다. 글씨가 오늘은 더 단정하시네요. 말투는 느리고 그 느림은 마치 말을 꺼내기 전 여러 겹의 생각을 통과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말은 흔한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정숙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장 뒤에 숨어 있는 묘한 진심을 분별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말이 그녀 안에 어떤 오래된 감각을 서서히 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괜히 붓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손등에 얇게 자리 잡은 주름, 연골이 드러난 손가락 마디, 잉크가 조금 묻은 손톱.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 미세한 조명을 비춘 것처럼. 아, 감사합니다. 요즘 연습을 좀 더 하고 있어서요. 정숙은 담담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가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기석은 다시 붓끝을 바라보며 그 특유의 느린 미소를 지었고 그 작은 움직임이 정숙의 하루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서해실 맞은편 창문 사이로 늦은 햇빛이 들어왔다. 기석의 얼굴 한쪽이 그 빛 아래 드러나자 정숙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빛은 사람을 낯설게 만들었다. 특히 마음이 가는 사람을 볼 때는 더 그랬다. 그녀는 자신이 기석을 유심히 본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챌까 두려웠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설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 설렘은 늘 조금의 부끄러움을 데리고 온다. 다만 그 부끄러움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기석은 붓을 내려놓고 종이 위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다. 한 글자, 한 획, 마치 그것들 속에 자신의 지난 삶을 정리해두기라도 한 것처럼. 정숙 씨는 글씨가 늘 고다여 사람도 그렇겠죠. 그의 말은
가벼운 칭찬인지, 은근한 관심인지, 혹은 아주 오래된 외로움에서 나온 독백인지 정숙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이 좋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 굳어버린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서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기석의 말과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복지관 복도 끝에서 반사된 유리창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의식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욕망이라기엔 밋밋했고 소망이라기엔 구체적이었다. 기석이 아닌 자신 이외의 어떤 존재가 오랜만에 그녀의 시선을 건드린 것이다. 그 작은 흔들림이 곧 위험의 시작이라는 걸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밤은 유난히 조용한 날이었다. 정숙의 아파트 복도는 오래된 형광등, 특유의 푸른빛 아래 적당히 눅눅한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 공기가 낮 동안 꽤 식어 있었다. 난방을 켜려다 말고 정숙은 우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은 작은 조명 아래 왜인지 평소보다 더 정직하게 자신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서 얼굴을 살폈다. 눈 밑의 잔주름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라기보다 어떤 허기처럼 느껴졌다. 입가에 꺼진 볼, 미세하게 처진 턱선, 피부 탄력이 줄어든 자리들이 하나의 지도처럼 자신의 현재를 그려놓고 있었다. 정숙은 손끝으로 얼굴 옆선을 천천히 쓸었다. 그 손길은 마치 얼굴 위에 쌓인 시간을 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녀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은 기석 앞에서 더더욱 엄격해 보였다. 조금만 나아지면 정숙 자신도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젊어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얼굴을 통해 기석이 자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기를 바랐다. 그 시선이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기를 원했다. 그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 기석이 건넨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뻐근하게 번지고 있었다. 정숙 씨는 글씨도 곱고 사람도 그렇겠죠.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정숙은 그 문장 안에서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느꼈다. 곧다는 것은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숙은 그 말이 자신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씌워버린 것 같아 희미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았다. 눈썹 칼, 스킨, 작은 화장품 파우치, 오래되지 않은 병들이 죽은 듯 조용히 놓여 있었다. 정숙은 화장품 뚜껑을 열고 얼굴에 가볍게 바르며 피부의 모양을 관찰했다. 그러다 문득 볼살이 조금만 올라간다면 표정 전체가 부드러워질 거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 단순한 결론은 곧바로 불안한 욕망의 씨앗이 되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휴대폰 검색창에 볼필러 자연스럽게, 주름 개선 저렴, 비수술 리프팅 후기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검색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얹힌 단어들은 언제든 검색될 준비가 된 것처럼 끈질기게 떠다녔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정숙의 생각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다. 그가 건네준 짧은 시선, 붓끝에 스며든 그의 한숨, 한 회 그을 때마다 생기는
미묘한 그의 표정 변화, 그 모든 것들이 정숙의 사고 회로를 천천히 점령해 나갔다. 그때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요즘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내가 아는 곳 있어. 병원보다 싸고 빨라. 정숙은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좁게 모았다. 그 문장이 어딘가 위험한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같은 만큼 그 문장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미한 위로도 느꼈다. 그녀는 이모티콘 하나로 대화를 마무리하려다 결국 손가락을 멈추었다. 어디인데? 그 짧은 질문 한 줄을 보내기까지 10여 초의 침묵이 필요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기석의 느린 말투가 오히려 더 뚜렷하게 귀가 아닌 머릿속 어딘가에서 울렸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방금 전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고치고 싶은 욕망을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대와 불안, 결핍과 욕망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거울 속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볼을 스치다. 문득 그곳에 더 부드러운 곡선이 자리한 모습을 상상했다. 어디까지나 될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상상 속 얼굴은 현실의 자신보다 조금 더 환하고 조금 더 분명한 윤곽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치 다른 인물이 재탄생한 듯한 이미지였지만 그 인물은 분명 정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얼굴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기석이었다. 그는 서해실에서의 차분함과 달리 훨씬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거리였다. 그의 숨결이 피부에 닿을 것 같은 위치. 정숙이 상상 속에서조차 좀처럼 허용하지 못했던 거리였다. 기석은 그녀의 볼을 살짝 만졌다.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한 느낌을 남겼다.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욕망을 그의 손길이 확인해 주는 것 같은 감정이었다. 정숙은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달라붙은 듯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석의 손이 얼굴 옆에서 목선으로 다시 어깨로 이동하는 느낌이 조심스레 피부에 새겨졌다. 그들의 위치는 갑작스럽게 복지관이 아니라 어둑한 방 안으로 바뀌어 있었다. 방 안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만 벽에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숙은 그 그림자를 보며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인지했다. 꿈이거나 꿈에 가까운 환상일 가능성. 하지만 그 환상은 너무 생생했다. 기석이 손등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겼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그 접촉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상한 열이 퍼졌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기석의 얼굴이 더 가까워지고 그가 입술을 맞닿으려는 듯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러나 닿기 직전 정숙의 심장은 갑자기 크게 뛰었다. 두려움인지 욕망인지 구분되지 않는 복합적인 충동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 충동은 기석의 손길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과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양쪽으로 끌려다녔다. 기석이 다시 가까워졌다. 정숙은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지나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따뜻함은 위로 같았고 또 동시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기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정숙 씨, 왜 이렇게 떨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장면 전체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방의 어둠이 갑자기 깊어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공간이 갈라지듯 일그러졌다. 정숙은 눈을 떴다. 거실, 시계의 초침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가끔은 꿈이 현실보다 더 날카롭게 사람을 찌른다. 그 꿈은 정숙의 욕망과 불안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꿈속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꿈이라는 것이 언제나 남기는 건 달콤함이 아니라 여운과 허기였기 때문이다. 정숙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종이 한 장의 가벼운 무게가 몸 전체를 끌고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정숙은 그 온기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느꼈다. 메모지에 적힌 오피스텔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복도는 공사 자재 냄새와 오래된 벽지의 눅진한 향이 섞여 기이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숙은 복도 끝에서 작게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 번호판을 확인했다. 510호. 그 숫자가 유일하게 선명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정숙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사람은 이유를 찾지만 정숙은 이 순간 이유 대신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 얼마나 욕망에 가까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문이 딱 소리를 내며 반쯤 열렸다. 그 안쪽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스크 아래로만 보인 눈은 피곤한 듯 그러나 기민하게 움직였다. 정숙 씨? 여자는 미리 정숙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한 편안함을 준 동시에 이곳이 이미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불편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들어와요. 오늘 예약 많이 밀렸어요. 오피스텔 안은 어정쩡한 조명 아래 의미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냉장고 위에 쌓인 약병, 작은 테이블에 놓인 주사기 트레이, 벽에 걸린 싸구려 거울, 그리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카펫이 걸려 있었다. 그 카펫은 방음하려고 걸어둔 것 같았다. 여자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스툴을 가리켰다. 앉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내줄게. 정숙은 좁은 방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폈다. 벽지의 틈새, 바닥의 얼룩, 창문을 대신하는 허름한 커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 세계와 철저히 분리시키는 듯 보였다. 어디가 가장 신경 쓰여요? 여자는 물었다. 정숙은 대답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디선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오늘따라 기석 앞에서 느낀 불안과 설렘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는 듯했다. 여기요. 정숙은 볼 옆을 조심스럽게 짚었다. 그곳은 희미하게 꺼져 있었다.
그 꺼짐이 기석의 시선을 놓칠 것만 같은 근거 없는 두려움을 자극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었다. 그저 할 일 목록 중 하나라는 피곤한 무표정이 있을 뿐이었다. 언니, 얼굴은 쉬워요. 딱 여기 채우면 돼. 금방 예뻐져. 그 말은 주문처럼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정숙의 마음을 방심하게 했다. 예뻐진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말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유난히 개인적인 말처럼 들렸다. 여자는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약병 뚜껑을 열고 주사기에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빨라 오히려 두려워질 틈이 없었다. 전문가다운 느림이 없다는 사실은 위험을 의미했지만 정숙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주사기 안에서 투명한 액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정숙의 갈등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자, 고개 들어봐요. 아프지 않아요. 정숙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다. 눈을 감기 전 잠깐 기석의 얼굴이 스쳤다. 그 얼굴은 생각보다 희미하고 생각보다 불분명했다. 정숙은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숨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바늘이 피부를 뚫었다. 통증은 없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했다. 피부 아래로 무언가 스며들어가는 느낌이 이질적으로 지나갔다. 자신의 얼굴이 자기 것이 아닌 구조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묘한 기척이 피부 아래를 흔들었다. 여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거의 기도하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움직이는 듯한 신호였다. 됐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티 하나 없을 거예요.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일처럼 들렸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방의 공기는 이전보다 차가웠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몸이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다. 문을 나서기 전 정숙은 다시 한번 방 안을 돌아보았다. 그 작은 공간은 마치 몸속 깊은 곳에 하나의 균열을 새겨 넣은 것 같은 기묘한 흔적을 남겼다. 정숙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오랫동안 숨을 내쉬었다. 그 숨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감정은 구분되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의 가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느렸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부어 보였지만 그 부기마저도 정숙에게는 변화의 전조처럼 해석되었다. 변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정숙은 그 두 감정 사이를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오가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굴 한쪽이 점점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은 아니었다. 오히려 피부 아래에서 천천히 돌이 자라나는 것 같은 희미한 압박감이었다. 정숙은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집 문을 닫는 순간 아파트 내부의 정막이 몸 전체로 흘러그렁하게 번졌다. 정숙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 정도로 부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를 기대했는데 막상 변화가 시작되자 그 변화의 방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숙을 불안하게 했다.
볼을 손끝으로 눌러봤다.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 속도가 미묘하게 느렸다. 그 느림은 자연스러운 피부 탄력이 아니라 피부 아래 낯선 물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정숙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이 스스로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규칙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 규칙 아래에서 얼굴은 이미 타자가 되어 있었다. 괜찮을 거야. 혼잣말에도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은 겉으로 드러난 불안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퍼져나온 미세한 공포의 증식이었다. 정숙은 거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얼굴 한쪽이 아주 조금 비대칭으로 부어올라 있었다. 그 순간 오피스텔 방 안에서 느꼈던 묘하게 눅진했던 공기, 냉장고에 적재된 약병들, 폐기물로 보이는 주사기 포장지,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의 조각처럼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그 기억은 서늘하고 끈적했고 정숙이 숨을 들이쉬는 순간마다 얼굴 아래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정숙은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마셨다. 그러나 찬물은 뜨거워진 불안을 식히지 못했다.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다시 만졌다. 얼굴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얼굴의 열감은 조금씩 올라갔다. 피부가 안에서 부푸는 것 같은 낯선 감각이 정숙의 신경을 건드렸다. 통증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통증이 오기 직전의 예감이 지속해서 머릿속을 흔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기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해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던 그의 표정, 그리고 특별편의 마지막 장면처럼 입술을 가까이 가져오던 환상. 그 환상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확인시키는 압력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정숙은 다시 눈을 떴다. 얼굴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볼 안쪽에서 미세한 박동이 느껴졌다. 피부 아래 작은 조직들이 충돌하거나 부풀거나 뒤틀리는 그런 상상조차 불편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도 정숙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손등으로 얼굴을 누르면 잠시나마 불안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 짧은 안도는 곧 더 큰 의문을 불러왔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도 이랬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까? 질문은 많았지만 정숙이 어느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 11시 무렵 정숙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주사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열도 나는 것 같아요. 몇 분 뒤 단답형 답장이 왔다. 원래 그래요. 내일이면 괜찮아져요. 메시지의 짧음이 정숙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다.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자동응답처럼 보였다. 정숙은 침대에 누웠다. 얼굴 한쪽이 베개에 닿자 이물감이 확실히 느껴졌다. 피부와 베개 사이에서 낯선 구조가 눌리는 느낌. 그 느낌은 정숙의 불안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었다. 밤새 뒤척이며 정숙은 생각했다. 지금 얼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 어떤 파국의 예비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불안은 잠보다 깊었고 꿈보다 선명했다. 아침 공기는 밤새 내린 비 때문인지
유난히 눅눅했다. 정숙은 눈을 뜨자마자 얼굴이 본래보다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 무게감이 몸 전체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듯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가는 동안 얼굴 한쪽이 살짝 아래로 끌리는 느낌이 들었다. 피부와 근육 사이 어디쯤에서 스며든 액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바꾸는 듯한 기분. 발걸음 하나마다 얼굴이 흔들리는 감각이 어딘지 모르게 불쾌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숙은 짧은 숨을 내쉬었다. 붓기라고 부르기엔 이미 형태가 너무 바뀌어 있었다. 왼쪽 볼 아래는 둥글게 솟아올랐고 광대 부근은 비정상적으로 굳은 선을 만들고 있었다. 볼륨이 생긴 게 아니라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부풀어 오른 것에 가까웠다. 정숙은 거울 속 얼굴이 마치 자신의 얼굴을 따라 만든 조잡한 모형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형은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고 자세히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정숙은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눌렀다. 이번에는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아예 달랐다. 탄력이 없었다. 고무처럼 말랑하지도 않았고 뼈처럼 단단하지도 않았다. 중간에 어딘가 절대 피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될 물성. 정숙은 그 물성을 피부가 아닌 뇌가 먼저 인지한다는 사실에 소름을 느꼈다. 괜찮은 거야. 붓기겠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맴돌 뿐 몸속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위기를 덮기 위한 얇은 커튼처럼 느껴졌고 그 커튼이 바람에도 쉽게 찢어질 것 같았다. 현관문 너머로 도착한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신문을 가지러 나갈 정신이 없었다. 어제 밤 뜨거웠던 얼굴은 이제 더 깊은 열을 띠고 있었고 눈 밑주름 자리에 미세한 붉은 자국이 줄지어 생겼다. 피부가 속에서부터 밀려 올라오는 듯한 자국이었다. 내일이면 괜찮다던 이모의 말은 핵심을 비껴간 말이었다. 정숙은 그 사실을 밤새 예감하고 있었고 이제 거울 앞에서 그 예감이 실체를 갖추는 것을 보았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정숙은 약통을 뒤져 해열제와 진통제를 함께 먹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불안을 잠시 덮어두기 위한 일종의 의식 같은 행동이었다. 약을 삼키고 소파에 기대자 기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종종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정숙이 그리는 글씨를 보곤 했다. 그 표정 속에는 상냥함과 단정함이 섞여 있었고 그 조심스러움이 늘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그런 기석의 표정 앞에 서기엔 너무 일그러져 있었다. 정숙은 상상했다. 만약 오늘 복지관에 간다면 기석이 얼마나 오래 자신의 변한 얼굴을 바라볼까? 그 바라봄이 동정인지 걱정인지 혹은 놀라움인지 정숙은 가늠할 수 없었다. 정숙은 다급하게 핸드폰을 열고 서해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못 간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몸이 더 깊게 가라앉았다. 결국 자신이 상상해서 꿈꾸던 모든 장면들이 얼굴이라는 매개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숙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오후에 접어들자 얼굴의 열감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살갗 아래서 미세한 두드림 같은 감각이 느껴졌다. 피부 속에서 누군가 작은 망치로 깊은 곳을 두드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정숙은 이 감각이 단순한 염증인지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 감각이 커질수록 정숙은 자신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웃을 수도 없고 무표정하게 있을 수도 없었다. 표정 근육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느낌은 정숙에게 두려움을 넘어 자신이 아닌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기분을 주었다. 오후 3시 무렵 정숙은 결국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쥐고 다시 주사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정숙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전화는 3번째에서야 연결되었다. 네, 정숙 씨? 이모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마치 수많은 문의 전화를 받아온 사람처럼 감정이 거의 없었다. 얼굴이 이상하게 부어요. 열도 나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다들 그래요. 원래 처음엔 좀 그래. 내일까지 기다려봐요. 내일까지. 그 말은 정숙의 불안을 밀어내는 듯한 태평함을 담고 있었지만 그 태평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이모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니, 듣고 있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다시 봤을 때 정숙은 얼굴 한쪽이 새벽의 비에 더 아래로 처져 있다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그 처짐은 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변형 같았다. 조직이 안쪽에서 서서히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숙은 한동안 거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얼굴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 느낌에 몸이 굳어버렸다. 밤이 오면 이 변형이 더 심해질까? 새벽이 오면 얼굴이 더 뜨거워질까? 내일이 오기 전에 어떠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될까? 정숙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건 잘못된 변화다.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지만 너무 정확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정숙은 커튼을 끝까지 내렸다.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얼굴을 자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은 순간적으로 동굴처럼 어두워졌고 그 어둠의 질감은 정숙이 지금까지 살며 경험한 어떤 어둠보다 더 두텁고 촉촉했다. 그 어둠 속에서 정숙은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생물처럼 느껴졌다. 잠시 소파 끝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뜨겁고 이상한 맥동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치 얼굴 속에 또 하나의 심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심장은 정숙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다른 생물의 리듬, 정숙의 몸과 어울리지 않는 속도, 그리고 정숙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박동하고 있었다. 저녁 6시 벽시계 초침이 60번 움직였을 때 드디어 종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이웃이 지나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숙의 감각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기석이었다. 선생님, 오늘 안 오셔서요. 괜찮으신지 걱정돼 연락드립니다. 짧았지만 정석한 그의 문장은 늘 그렇듯 정직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따뜻함조차 정숙에게는 현실을 더욱 잔혹하게 드러내는 조명 같았다. 정숙은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답장을 보내는 순간 그는 다시 정숙의 얼굴을 떠올릴 테고 지금의 얼굴로는
기석의 어떤 상상에도 존재하고 싶지 않았다. 손을 떼자 휴대폰 화면이 꺼졌고 정숙은 그 어둠을 자신의 상태와 더 가까운 빛이라고 느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다. 굽는 냄새조차 역겨웠다. 레인지 위에 올려둔 찬 김밥을 꺼내지 못한 채 부엌 앞을 몇 번 서성이다. 결국 소파로 돌아와 몸을 웅크렸다. 밤이 되자 얼굴 견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광대 아래가 더 처져 선명했던 턱선은 흐릿하게 와해됐고 왼쪽 눈가 주변엔 작은 멍 같은 자국이 퍼지고 있었다. 정숙은 손끝으로 그 멍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누르다. 문득 어떤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피부 아래서 매우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근육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었다. 그 움직임은 정숙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순간 정숙은 자신이 더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얼굴이 더 쉽게 변할 것 같았다. 눈을 뜨면 변화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 둘 중 어떤 것도 정숙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밤새 정숙은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싼 채 새벽까지 버텼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지나자 결국 결심했다. 내일 이모 집에 간다. 이모의 괜찮다라는 말은 지금의 얼굴을 설명할 수 없었다. 정숙은 이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새벽 햇빛이 어렴풋하게 창가를 스칠 때 정숙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지러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이 정숙을 앞으로 밀어냈다. 세수를 하려고 욕실로 갔을 때 정숙은 거울을 보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정숙의 호흡도 커졌다. 변한 얼굴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을 그녀는 지금 견딜 자신이 없었다.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얼굴 아래쪽으로 미세한 통증이 계속 이어졌다. 통증이라기보다 안쪽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에 가까웠다. 정숙은 그 감각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매 순간마다 움직임이 더 선명해졌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얼굴의 열기를 조금도 식히지 못했다. 정숙은 마스크를 꺼내 썼다. 그것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붙들어 두기 위한 임시 고정 장치처럼 느껴졌다. 버스에 올라 이동하는 내내 정숙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왜인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버스 흔들림 속에서도 얼굴 안쪽에서 미세한 물결이 느껴졌다. 피부가 스스로 위치를 재조정하는 듯한 묘한 감각이었다. 이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잠시 계단 아래서 기다렸다. 이모의 집을 보자 이틀 전과는 달리 어딘가 낯설고 무서운 장소처럼 느껴졌다. 집이 아니라 얼굴 변화의 시작점, 문제를 만들어낸 근원처럼 보였다. 눌러붙은 목소리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이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이구,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이모는 더 말하려다가 정숙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삼켰다. 그 침묵은
이모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게 뭐야? 정숙 씨. 정숙은 대답 대신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붓기, 처짐, 멍, 그리고 그 아래서 일어나는 미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이모의 눈앞에서 드러났다. 이모는 단번에 시선을 피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정도는 아닌데. 원래 이러는 거 아닌데. 당황한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정숙은 이모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그제야 뚜렷하게 느꼈다. 뭐예요, 이모? 정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모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어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일단 들어와요. 거실에 들어앉자. 이모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낡았고 열리지 않는 듯 손때 묻은 테이프로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원래는 이게 조절제를 해. 혹시라도 지나치게 붓거나 조직이 과하게 반응하면 이걸로 가라앉히려고 만든 건데. 이모의 말은 계속 흔들렸다. 정숙은 조직이라는 단어에서 섬뜩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자신의 얼굴 안쪽에서 무언가 자라며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떠올랐다.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 써보는 거라 효과가 늘 일정한 건 아니야. 정숙은 순간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다. 이모가 처음 써보는 물질, 조절되지 않는 변화, 내 얼굴로 실험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지만 말끝마다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이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피한 채 상자를 건넸다. 이걸 바르면 아마 조금은 나아질 거야. 조금은. 정숙은 손끝으로 상자를 만졌다. 상자 안의 내용물이 자신의 얼굴을 되돌려줄지 아니면 더 깊은 변형을 일으킬지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채 투박한 비밀만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숙은 상자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모,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이모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모든 게 정해질 거야. 정해진다는 말은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 말은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맞게 된다는 뜻처럼 들렸다. 정숙은 그 사실을 이모보다 먼저 이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상자를 들고도 그 안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상자 속 내용물보다 그 내용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후의 결과가 무엇일지, 그 모든 상상이 실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날 오후 정숙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불을 끄고 욕실로 들어갔다. 상자 속의 작은 튜브를 꺼내 뚜껑을 돌리는 동안 정숙은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튜브에서는 약한 금속성 냄새가 났다. 정숙은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냄새는 사람의 몸에서 나지 않는 종류의 냄새였다. 인공적이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어딘가 살아있는 냄새. 정숙은 얼굴에 가장 붓고 내려앉은 부분에 그 크림을 조심스럽게 발랐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몇 초 뒤 얼굴 안쪽에서 미세한 끓음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끓는다기보다 움직이고 섞이는 느낌. 피부 아래의 조직들이 길을 잃은 채 서로 부딪히는 듯한 감각.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통증이 아니라
낯선 변화가 주는 공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의 열기는 조금씩 내려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얼굴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볼 부분부터 차례로 찌릿함이 없어지고 무감각이 깔렸다. 거울을 보니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대신 피부의 색이 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어딘가 생기를 잃은 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정숙은 그 변화가 회복인지 또 다른 변형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저 상자 속 약이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재편성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얼굴의 감각은 더 사라졌고 정숙은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보며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했다. 확인할수록 더 무서워졌다. 감각이 없는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새벽이 되자 정숙은 또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침대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의 무게가 변했고 무게 중심이 달라진 것이 눈을 감지 않아도 느껴졌다. 내일 아침이면 정해진다. 이모의 말은 점점 더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졌다. 정해진다. 회복인지 붕괴인지 다른 무엇인지. 정숙은 그 결론이 자신이 아닌 얼굴 속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결정할 것 같아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아침 6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손끝에 닿은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었다. 얼굴의 형태가 달라져 있었다. 거울 앞에 서기도 전에 감각만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은 뚜렷했다. 왼쪽 볼은 확실히 올라갔는데 올라간 방식이 부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자리 잡은 것처럼 느껴졌다. 반면 오른쪽 턱은 더 각져 내려갔다. 정숙은 조심스레 거울을 봤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어제의 붓기와 처짐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는 전혀 다른 형태로 대체되어 있었다. 하나의 얼굴이 두 개의 표정을 동시에 가진 듯한 기괴한 대칭. 왼쪽 얼굴은 부드럽고 볼륨감 있었고 오른쪽 얼굴은 말라붙은 듯 선이 강했다. 두 얼굴이 반반씩 나뉘어 있는 듯한 극단적인 비대칭.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짚었다. 그 순간 왼쪽 볼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미세한 진동이 아니라 분명하고 의도적인 듯한 움직임. 정숙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공포가 목을 완전히 막아버린 듯했다. 정숙은 겨우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찾았다. 그녀는 서해 동아리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말없이 몇 분 동안 기석의 프로필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의 얼굴로는 그의 곁에 서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화면을 끄려는 순간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기석이었다. 선생님,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지금의 얼굴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목 깊은 곳을 죄어왔다. 정숙은 무작정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상자를 꺼냈다. 튜브는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었다. 이걸 더 바르면 어느 쪽으로든 변하겠지. 회복인지 붕괴인지 그 어느 쪽도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석을 만날 수 없었다. 정숙은
한순간의 절박함으로 약을 더 바르기로 결정했다. 이모가 말한 조절제라면 하루 더 바르면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희망이라기보다 거짓 위안에 가까웠다. 튜브의 약을 얼굴 전체에 발랐다. 그러자 약은 놀랄 만큼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약이 스며들자마자 얼굴 전체가 재배열되는 듯한 강한 압박이 느껴졌다. 눈과 광대, 턱, 입 주변 모든 구조가 동시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듯했다. 정숙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닌 힘에 의해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가는 감각은 죽음에 가까웠다. 몇 분 뒤 변화는 멈췄다. 정숙은 거울을 보지 못한 채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거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거울 속을 확인한 순간 정숙은 불에 데인 듯 손을 걷어들였다. 그 얼굴은 이전의 정숙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제의 기괴한 얼굴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러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정숙이 알지 못하는 형태, 표정이 없는 얼굴, 감정이 사라진 얼굴, 살아있는지조차 모호한 얼굴. 정숙은 잠시 바라보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얼굴로라면 기석은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그 깨달음은 안도와 공포가 함께 섞여 있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변한 얼굴을 가린 채 기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오늘 괜찮아요. 오실 시간 알려주세요. 손끝이 떨렸지만 메시지는 곧바로 전송되었다. 기석이 약속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그 2시간 동안 정숙은 방 안을 조용히 걸어 다녔다. 새로운 얼굴과 그 얼굴이 주는 감각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적응은 되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운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의 크기, 턱의 각도, 볼의 높이,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변하였지만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스스로 형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듯했다. 정숙은 얼굴 속 생명체 같은 움직임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 움직임이 자신의 신경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다. 기석이 도착하기 30분 전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에서 차라도 함께 하시죠. 정숙은 손끝으로 천천히 마스크를 매만졌다. 지금의 얼굴은 마스크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불규칙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선택지라 생각했다. 기석과 만나야 했다. 만나서 자신이 아닌 이 얼굴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것은 정숙의 두려움과 욕망이 교묘히 뒤섞인 결정이었다. 문을 나서 복도로 나왔을 때 정숙은 기석이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 늘 그래왔던 모습. 정숙의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석은 가까워지더니 정숙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선생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의 마스크를 바라봤다. 정숙은 숨을 참았다. 괜찮으세요? 그의 질문에는 정숙을 바라보는 그 특유의 조심스러운 다정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정숙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느껴졌다. 이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다. 보여주면 무언가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정숙은 마스크를 더 꽉 붙잡고 눈만 내렸다. 기석은 정숙의 변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을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크게 흔들었다. 확신. 어떤 확신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숙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숙의 얼굴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느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기석이 말하는 동안 얼굴 속 무언가는 표정을 흉내내듯 근육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숙은 자기 얼굴이 자신보다 먼저 기석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 기석은 이어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예의를 갖춘 목소리는 정숙에게 현실의 마지막 남은 빛처럼 느껴졌지만 그 빛이 정숙의 얼굴을 향하는 순간 그녀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기석은 놀란 눈을 했지만 곧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먼저죠. 다음에 괜찮으실 때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기석은 정숙이 끝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정숙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얼굴 속에서 또다시 미세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 변화는 기석을 만나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건 마치 기석의 목소리, 기석의 말투, 기석의 감정이 얼굴 안쪽에 무언가를 자극한 듯한 느낌. 정숙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얼굴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기석을 향한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것처럼 초조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 얼굴이 정숙보다 먼저 기석을 원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얼굴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표정 없는 얼굴이 아주 느린 속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은 그제야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생명체가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했다. 그 움직임은 정숙이 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꺼풀은 무표정하게 처지고 코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렸으며 광대뼈는 감정 없는 웃음을 흉내내듯 수평으로 흔들렸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볼 위 피부가 먼저 움찔하고 움직였다. 마치 손에 닿는 것을 알고 놀라 피하는 것처럼. 그 순간 정숙은 심장이 잠시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나 들리니? 정숙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얼굴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 속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진동이
응답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얼굴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심장처럼. 그러나 심장의 박동보다 느리고 더 차갑게.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 혹시 많이 아프신가요? 지금 집 앞인데 괜찮으시면 차 한 잔만. 기석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듯했고 정숙의 가슴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으로 떨렸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그 두 감정이 정숙보다 먼저 얼굴 속 무언가를 자극했다. 얼굴이 움직였다. 기석의 이름이 정숙의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 움직임은 더 뚜렷해졌다. 얼굴 속 근육들이 기석을 향한 반응을 흉내내듯 작게 수축하고 이완했다. 정숙은 얼굴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기석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얼굴은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태를 바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숙의 마음 한쪽에서는 기석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그 욕망은 기석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살결 밑에서 자라났다. 정숙은 결심했다. 오늘 그 어떤 형태로든 기석을 만나야 한다. 그녀는 가장 두꺼운 마스크를 꺼내 천천히 얼굴에 씌웠다. 얼굴 속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됐지만 마스크를 대는 순간 그 움직임이 조금 억눌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정숙은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기석이 서 있었다. 그는 정숙을 보자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많았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변함없는 말투. 정숙은 그 목소리에 얼굴 속 생명체가 또다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기석의 목소리 톤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는 듯한 낯선 움직임. 기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마스크를 의식했는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얼굴이 좀. 정숙은 반사적으로 마스크 위를 누르며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자. 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즘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때였다. 정숙의 얼굴 속에서 갑자기 큰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치 얼굴 전체가 안쪽에서 뒤집히려는 것 같은 섬뜩한 감각. 정숙은 비명을 참느라 숨을 삼켰다. 기석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정숙은 손을 들어 그를 막듯 말했다. 기석 씨, 미안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기석은 당황했지만 정숙의 상태를 보고 더 말하지 못했다. 정숙은 얼굴 속 생명체가 또다시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기석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정말 괜찮을 때 볼게요. 기석은 끝까지 정숙을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를 보낸 뒤 정숙이 문을 닫는 순간 얼굴 속에서는 마치 고함 같은 진동이 한 번 크게 울렸다. 기석의 존재가 이 얼굴을 자극한다. 그 사실을 정숙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12장 결말 피부 아래약 2000자. 문을 닫자마자 정숙은 마스크를 뜯어내듯 벗어던졌다. 얼굴 안쪽에서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하기 위해 재조직되는 과정처럼 보였다. 얼굴의 윤곽은 분 단위로 변했고 턱은 새로 생긴 골격에 맞춰 형태를 바꿨다. 정숙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얼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얼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얼굴 속 생명체의 움직임은 목 아래로 내려왔다. 쇄골 주변에 낯선 열감이 번졌고 팔과 손끝까지 조금씩 겨냥의 예감이 스며들었다. 정숙은 벽을 짚으며 거울 앞으로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다. 얼굴은 어느 한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광대의 각도, 이마의 너비, 입술의 미세한 굴곡, 그 모든 변화가 한 사람을 향해 수렴했다. 그 사람은 기석이었다. 정숙은 순간 입술을 틀어쥐고 주저앉았다. 얼굴이 주사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향해 형태를 바꿔가는 것, 욕망이 변화를 이끌고 있었다. 정숙은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얼굴 안쪽에서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정숙의 감정이 아니라 얼굴 속 무언가의 욕망이었다. 기석을 향해 가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은 정숙의 감정보다 더 깊고 더 강력했다. 변화는 계속됐다. 코가 더 좁아지고 턱선이 기석의 턱선과 유사한 각도로 바뀌었으며 눈매는 기석의 눈매와 어딘가 닮아갔다. 정숙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암담한 결론을 내렸다. 내 욕망이 아니라 얼굴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기석이 아닌 기석을 닮은 누군가를 만들고 있었다. 정숙은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니?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웃었다. 정숙은 그 웃음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웃음은 기석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정숙 자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존재의 미소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얼굴은 더 기석과 닮았고 목과 어깨까지 변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더 이상 변화를 막으려 애쓰지 않았다.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정숙이 아니었다. 그러나 완전히 기석도 아니었다. 기석과 정숙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제3의 얼굴. 그 얼굴은 정숙을 대신해 기석 앞에 서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정숙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나 대신 기석을 만나. 그 말은 포기이자 초대였고 두려움이자 해방이었다. 얼굴은 그 말에 반응하듯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정숙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마치 거울 속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듯 얼굴 전체가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었다. 정숙의 시야는 그 순간 검은 어둠에 삼켜졌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어느 오후, 도서관 뒤편 산책길에서 기석은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는 오래전 누군가를 기다리던 버릇대로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그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발걸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석은 느꼈다. 오래 기다렸죠? 상대는 정숙의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음색은 예전보다 한 톤 낮고 말끝이 좀 더 단단했다. 피부결은 매끄럽지만 표정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예전에 보았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무언가가 공존한 얼굴이었다. 기석은 그 얼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얼굴 속에서 여전히 정숙을 읽는 법을 배웠다.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릴 때의 의미, 턱을 약간 옆으로 틀어 숨을 들이쉴 때의 조짐, 말없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동작이 말하는 감정. 이전보다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기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숙은 앉을 자리를 찾듯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얼굴 좀 변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매주 듣던 말이었다. 한때는 그 말이 기석에게 심장을 조여왔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상태 설명에 지나지 않았다. 기석은 그녀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선생님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얼굴은 변해도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석이 믿어준다는 듯한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은 기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완벽한 미소도 아니었고 불안한 찡그림도 아니었다. 정숙과 그녀를 대신해 살아가는 새로운 무엇이 서툴게 조율한 표정. 기석 씨는 이상하지 않아요? 내 얼굴이 이럴 때도 있고 갑자기 변할 때도 있고. 기석은 곰곰이 고민하는 듯 했지만 대답은 명확했다. 사람도 매일 조금씩 변하잖아요. 선생님은 그냥 그 변화가 눈에 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잠시 그 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듯 기석을 바라보았다. 얼굴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기석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듯했다. 기석은 정숙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올렸다. 정숙의 피부 아래에서 아주 약한 반응이 일었다. 마치 손을 감싸는 조직들이 기석의 체온에 맞춰 살짝 재정렬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 맞춰가려는 움직임이었다. 정숙도 그것을 느꼈다. 예전의 얼굴은 정숙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 없어요. 알아요. 기석은 미소 지었다. 그걸 다시 찾으려고 서로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동자에 맺힌 작은 떨림이 어쩐지 사람 같았다. 그럼 이대로 괜찮아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이면 돼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도. 그 말에 정숙의 얼굴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생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포를 불러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감사의 인사처럼 작게 진동하는 움직임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기석이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변형은 멈췄고 정숙의 얼굴은 그 순간만큼은 고요하게 유지되었다. 봄바람이 불어
벚나무 가지를 스쳤다. 그 바람에 정숙의 새로운 얼굴이 잠시 흔들렸지만 기석은 여전히 그 얼굴 속에서 정숙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대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얼굴이 변하든 감정이 변하든 상관없는 오후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다.